23년 1월 2일 첫날입니다. 월요일. 아시아의 증시들은 다들 휴장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증시가 열렸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씩 하락을 했지만 최근 조회 종목들 보면 1%, 2% 정도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2차 전지들은 하락을 했죠. 중국은 오늘 증시가 문을 닫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생산시설들이,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봉쇄를 했던 그것을 다 풀었는데 이제는 병에 걸릴까봐, 코로나에 걸릴까봐,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길에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스스로 봉쇄를 한 상태예요.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만 원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1분기 동안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22년 작년의 주식시장 연간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나마 덜 떨어졌죠. 한 9% 정도. 나스닥 지수 33% 이상 폭락을 했었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20%가량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아닙니까? 이 대표적인 500개 기업의 주가가 힘도 못 써보고 1년 내내 하락을 연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가 두 자릿수 하락했어요. 이렇게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45년 증시 역사상 단 6번이었습니다. 그러면 45년 동안에 6번이면 45 나누기 6 한다 그러면 약 7, 8년 만에 한 번 S&P 500 지수가 작년처럼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7, 8년 만에 한 번.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1, 2년 만에 이런 걸 맞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IMF 이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 23년간을 본다면 7번은 하락을 했고 16번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하락보다 상승이 2.5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2년 연속으로 하락을 했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3년에는 상승을 하겠네요. 만약에 23년에도 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IMF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25%, 코스닥 35%씩 빠졌어요. 주요 20개국, G20이죠. 20개국 증시 중에 상승률이 꼴찌 다음이었습니다. 그 꼴찌가 어디가 하면 바로 전쟁 중인 러시아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 올해 들어서 분기 단위로 단 한 분기도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속 4개 분기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 지수들을 보면 다들 몇십만 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인 하락장을 우리 모두 다 잘 견뎌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꼭 견뎌내야만 해요. 누군지 다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서 주식 투자 누구든지 못합니다. 1년만 하고 말 거라고 몰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여기가 코로나 이 팬데믹 때 풀린 시장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주식시장도 긴축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죠. 또 중국의 봉쇄 3년 동안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작년 2월부터 지금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런 전쟁 등의 증시의 악재투성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초대형 기술주, 빅테크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래의 성장에 기반한 빅테크는 금리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연초 1.6%를 살짝 상회했던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연중 4%를 상회를 했었고 3.8% 수준에서 한 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뉴욕 증시뿐만 아니죠. 세계 1등이죠. 애플. 영고점 대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9% 하락을 했습니다. 29%에서 30% 정도. 그렇다면 현존하는 투자의 신이라고 그러죠. 투자의 신. 워런 버핏 그 할아버지가 2022년 1분기에 애플을 왜 매수했겠습니까?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당연히 1분기에 매수 안 하고 2023년도 바닥 어느 쯤엔가 매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듯 주식시장에 이 바닥과
이 꼭지 천장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시장에서 정말 바닷가 머리 꼭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어깨와 무릎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그 상황을 알 수 있어도 정말 대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테슬라 1등이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23년도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70% 가까이 하락했어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마찬가지고 다들 65% 안팎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연 고점보다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 기업의 실적 둔화, 중앙은행의 긴축이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새해에는 작년보다는 개선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 증시가 올해 상반기에는 부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죠. IB, 모건스탠리, S&P 500 지수가 올해 1분기 바닥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에서 3,300 정도. 연말에는 3,900까지 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3,150선까지 추락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해서 4,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3,000에서 3,300 정도라면 지금 3,839로 마감했어요. 3,800대. 앞으로도 15%, 20%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경제 위기 때 보면 S&P 500 기준으로 반토막씩 났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승 하락폭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몇 %였죠? 2022년 1년 동안에 20% 하락했어요. 그러니 50% 하락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올 한 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몇 달 동안은 높은 변동성이 동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신년에 이제 휴장 후에 오늘은 미국 비롯해서 아시아 다 휴장합니다. 이제 내일 밤부터 23년 첫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은 만큼 올해 증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지금 혼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이죠. 세계 경제의 기축국이에요. 미국 경기 전망 대체로 어둡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버드대 총장과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치솟는 갑작스러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찰리 샤프 웰스파고 은행 최고 경영자는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침체에 빠지겠지만 가벼운 침체이길 바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모하메드 엘레리온 케임브리지대 컨스칼리지 학장은 미국 물가가 4% 선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엘에리언은 연준이 높은 물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침체를 각오하고 고강도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두 선택지 중 하나를 잡아야 한다라면서 둘 중 어떤 경우도 행복한 결말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에너지난으로 이미 경기 후퇴에 빠졌고 미국도 하반기에는 경기 후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 와중에 시장에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를 엿보라는 권유 또한 있습니다.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는 워런 버핏은 공포장에서 우량주 쇼핑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투자의 규제로 통하는 제레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반대로 더 낮추게 돼 연말에 연 2%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이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만 20% 정도 오를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